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정된 구역과 자리에 착석을 바쁘신 중에도 민선 8기 제33대 이철우 경상북도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은 식전 공연, 도지사 입장, 국민의례, 도지사 양력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축사, 도민 축하 영상, 축하 공연, 축하 퍼포먼스, 그리고 도민의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제33대 경상북도지사로 취임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김재덕 여사님께서 경북의 미래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입장하고 있는 어린이는 경북도청 어린이사의 이도훈, 윤미원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입장하시기 전에 밖에서 많은 도민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촬영본은 저희가 일주일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전해드리지 못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입장 다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지사님이랑 사진 찍었다 하시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객석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24회 하계 데플림픽 대회 배드민턴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서명수 선수 참석을 하셨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씨름 황태자 이태현 전 천하장사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또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범도민 이웃사랑 기부 캠페인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분들께서도 오늘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 군수님, 도의원님들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종교계, 금융계, 언론사 대표님, 대학 총장님, 보훈단체장님, 향후회장님, 각계각층의 기관단체장님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오늘 지사님과의 친분으로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제33대 경상북도지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안단테 오페라단 및 국내 성악가와 함께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양력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국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1955년 8월 15일) 김천시 간문면에서 태어나 경북 토박이로 경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교단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 평생의 반려자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단란한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꿈도 이뤘습니다. 돌연 공직에 도전하여 교단을 떠나 20여 년간 국정원에 근무.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05년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친화력으로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는 기록으로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역임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방 살리기 전도사라는 뚝심으로 민선 7개 지방선거에 당당히 출마하여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1대 경상북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철우는 경북도청에서의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코로나19.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해 전국 최초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펼친 결과 민선 7기 총 31조 6,585억 원 투자 유치 달성,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 2021년 연말 기준 좋은 일자리 10만 4,240개 달성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강조한 변화와 혁신. 직원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호흡한 결과 공공기관 청년도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업 1번지 경북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드높였습니다. 5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은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해내고 만다라는 정신으로 매달린 끝에 100년 먹거리 통합신공원을 유치했습니다. 경북 도민만을 보고 달린 지난 4년. 그동안 경북 곳곳을 녹이며 뿌린 씨앗을 거두기 위해 다시 한번 더 달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는 대구 경북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대구 경북으로 사람이 몰려온다, 기업이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지방화 시대를 확실히 여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철우 도지사님을 중앙 단상으로 모시고 취임 사안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복리 정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이어서 도지사께서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도 이 동락간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뒤에 서가 있고 밖에 서가 있는 분 보니까 매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4년 전에는 제가 취임사 자체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선서만 우리 공무원들 앞에 했었고, 그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를 만난 분들이 지난 취임식 때는 나를 안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안 불렀으니까 만나는 분마다 나를 안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취임식을 좀 모시고 하는 게 맞겠다. 이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고로움을 좀 끼치면 되는데, 과거 같으면 취임식 하면 뭐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왕림하시고
아까 뭐 사회자가 일일이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아흔이 넘은 분들도 일하고 계시니까 정말 제가 목이 메입니다. 우리 의원선님과 유목기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 아흔이 지금 넘으신데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목기 회장님하고 의원선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선님은 울진 산불 났는데 돈 4억 보태줬는데 오늘 또 쌀을 100%나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물을 10만 명을 가져와서 제가 물 10만 명이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취임식하니까 그 바쁜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또 도의회는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배한철 의장님 후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고 부의장님들도 뽑고 이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걸 함께 해주셔서 제가 잘 모셔야 될 분이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대학 총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대학과 같이 가야 됩니다. 대학 총장님들, 또 언론기관 대표님들, 기업체,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또 기관 단체, 우리 단체들이 많은데 다 오셨는데 어떤 분이 단체를 맡았는데 나는 초청장 안 왔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장 안 받고 오는 사람이 VIP지 대통령한테 초청장 보내놔 그냥 가는 것이 그래 이야기했는데 초청장 안 받은 분들이 최고의 VIP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는 의전을 하다 보면 한없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이 많이 생략이 되었는데 하다 보면은 매우 불쾌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이해해 주시고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도 정해놓지도 안 하고 왔느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취임사를 몇 날 며칠 고심해서 많이 써놨습니다. 써놨는 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한민국의 갈 방향, 우리 경상북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라, 백제, 고구려, 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래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대부분이 글을 몰랐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유림 외에는 거의 글을 모릅니다. 우리 한글을 훈민정 만들어놨는데 못 쓰게 했습니다. 숨어서 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또한 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신사임당으로 5만 원짜리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신사임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임당 이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도 이름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 묘비 쓸 때 이름 절대 안 씁니다. 그냥 무슨 경주 이시다 뭐 이러면 써놓지. 그렇게 살면서 글 모르고 또 살기는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셨습니까? 점심 자셨습니까? 저녁 자셨습니까? 이렇게 밥 먹었냐 물어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늘 굶으니까요. 전 세계에 굶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아프리카 그 많은 나라는 자연으로 다 먹을 게 나옵니다.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일제 나라 뺏겼습니다. 일제를 거치면서 더 글을 모릅니다. 해방될 때 우리나라 70%가 글을 모릅니다.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부터 자기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고 1, 2, 3을 모릅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나라 수립하고 5월 10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데 1번 이철우, 2번 김관영, 3번 서희연 이래 써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70%가 모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1번은 짝대기 하나, 2번은 짝대기 둘, 짝대기 셋 이렇게 선거를 했습니다. 그게 70년 말까지 그래 선거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모르고 조선시대 때 만인소 이런 거는 다 유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백성들은 만인소가 뭔지 뭐 내용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 요새 젊은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왜 찢어지기로 가난하냐? 뭐가 찢어집니까? 가난하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껍데기 빗겨 먹고 삐삐 꺾어 먹고 이 섬유질 많은 거 먹으니까 똥을 못 누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보러 가면은 힘을 써가지고 억지로 누면은 항문이 찢어집니다. 그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나라 1948년 나라 만들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민주주의 모릅니다. 그때 투표를 하니까 전부 사회주의 하자합니다. 사회주의가 70%였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하고 게임분들이 시장경제 민주주의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선거하는 거 보면은 막 선거 난립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뭐 선거 때문에 많이 망했습니다. 우리 종조부 선거 나왔는데 우리 또 애갓집에도 삼촌도 선거 나오고 너 집 동네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 48년도 50년 이때 선거 때 동네마다 다 대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고무신 돌리고 뭐 자기 먹을 것을 고깃국 끓여 드리고 막 이런 선거를 계속해. 그런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하면서 틀을 점차점 닦아나가고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또 땅을 가진 자가 몇 사람 없었습니다. 양반들만 땅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땅을 안 나눠줬다면 공산화 됐을 겁니다. 땅을 나눠주니까 나도 주인이다. 나는 종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다. 이래 돼가지고 자기 걸 갖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토지개혁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거기 새마을운동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펼쳐서 정신운동과 잘살기 운동을 함께 펼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고 있나면은 겨울 때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어른들이 그저 하면 노름이나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노름하니까 뭘 하느냐. 자기 땅마직 있는 거 가지고 농문서 땅문서 가지고 노름을 해가 다 잃었고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한 사람이 나중에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일으키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1949년도에 처음 통계를 냈습니다. 그전엔 통계를 낼 수가 없죠.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49년도에 통계를 내니까 2016만 명이 우리 남한입니다. 그 중에 321만 명이 경상북도입니다. 313만 명이 경남입니다. 304만 명이 전라도, 남도입니다. 이래서 전라도 경상도가 640만이 경상도, 500만이 전라도였습니다. 그러나 2천만 중에 60% 가까이가 전라도 경상도에 삽니다. 경북이 가장 땅도 넓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6년도 통계를 내니까 경북이 서울보다 70만이 많았습니다. 70년 통계 내니까 경상북도가 서울보다 90만이 적어졌습니다. 그래 66년부터 70년 사이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서울로 간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당군 이래로 1966년까지는 유목민 생활이 아니고 정주민 생활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일하고 적어도 멀리 못 가고 이웃 동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 뒷산에 묻히고 우리 할아버지는 30년 밖에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7남매를 놓고 그 7남매가 기껏 멀리 가면 물 건너 갔다 합니다. 물 건너는 게 조그만 하천 하나 넘어가면 물 건너 갔다 합니다. 가만 외고 멀리 못 가잖아요. 그 근방에서 도리도리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66년부터 서울로 가서 대한민국 사람은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한 군데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떠돌이 생활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들이 어디가 있고 부모는 어디 있고 다 흩어져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많이 듭니다. 살기가 더 힘듭니다. 소득권에서 멀리가 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한강 이남에 충청도 이남에서 매년 대학을 졸업해서 10만 명이 서울로 갑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서 경쟁이 치열하게 합니다. 하다 보니까 경쟁이 다 나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병이 걸려서 서울에 안 가면은 마치 나고자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경상북도에 태어나서 경북말 사투리 쓰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 돼가 사투리 TV 나가면은 제발 사투리 좀 쓰지 마라 하면서 우리 가족부터 전화 옵니다. 그래 나는 그게 표준말인데 무슨 소리냐? 경상도 말이 원래 표준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쓰는 말이 우리 경상도 말입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상선말입니다. 상주선산말. 임금이 그래 하셨습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그랬는가? 그래 하셨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 경상도 말입니다. 그런 뿌리가 여기고 여기에서 주인 노릇을 했는데 수도권 다 가서 이제는 변방으로 쳐졌습니다. 완전 불행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이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장만 하고 결혼하면 애기를 어떻게 키우고 다 포기합니다. 나고병이 됩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앞서갈 수 있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인수위 만드는데 현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저출생 문제 돈주가 해결 안 된다고는. 낙오자들이 생겨서 결혼을 다 포기하고 산다 지금. 우리 아들이 40살인데 지 친구들이 결혼하는 사람이 반뿐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서 해법을 찾겠다. 이제 해법 찾아야 돼. 어떻게 찾느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북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다 바꿔야 돼. 농사 짓는 분이 자기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몇 사람들은 밥은 먹고 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다 이런 소리 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덜란드형은 어떻게 돼가 있느냐. 우리와 토지가 비슷합니다. 땅은 우리가 훨씬 넓은데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네덜란드는 190만 헥타르이고 우리는 170만 헥타르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농사하고 어업하고 1년에 300억 불을 흑자를 봅니다. 우리는 1년에 약 300억 불 가까이 적자를 봅니다. 똑같은 조건에 우리가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빛도 우리가 많고 태양이 우리가 훨씬 저 산은 북쪽에 있어서 해가 빨리 뜨고 빨리 지고 우리는
추나 추덕이 분명하고, 그리고 땅도 토질이 우리가 났습니다. 저는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개발을 해서 농법이 다릅니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업 대전환해서 이제 농민, 어민들이 지원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옛날 말로 소떼기 농사 지어가지고 아무런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네, 제가 자란 동네 같으면 우리 한 100호 되는데 그 100호를 모든 땅을 지주를 주주로 만듭니다.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최근에 제일 좋은 기술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기술 지원하고 자재 지원해주고, 지금 농민들 지원하고 다 보태면 그런 거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량이 몇 배 됩니다. 노는 땅 있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거 와서 일하라 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도 지금보다 2배 돈 법니다. 힘 있는 사람은 노동력과 일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울진에서 한 분이 82살 되는 분이 경운기 몰다가 그 경운기가 전복해가지고 적살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82세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자기는 땅만 해놓고 그 배당받아 먹고 실컷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농업의 대전환, 어업도 기르는 대전환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업 유치, 다 수도권에 가면은 기업은 옳게 못해도 땅값 올라가 돈 버는 겁니다. 땅값 올라서. 그래서 기업이 지방에 오면은 법인세 줄여주고 전기세 깎아주고, 앞으로 전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기는 우리가 다 생산했는데 왜 서울에 있는 사람이랑 우리가 전기값이 똑같나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서울역에서 KTX 타면은 대구 가는 사람, 부산 가는 사람, 천안 가는 사람 값이 다 다릅니다. 전기도 가까이 있는 사람 싸게 써야 되지 왜 비싸게 똑같이 쓰느냐. 그런 법을 안 바, 국회의원님들 잘 들어주시고 그 법 하나만 바꿔도 경북은 부자 됩니다. 전기가 많이 드는 기업들은 다 경북으로 옵니다. 우리 그린 에너지, 원전이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가지는 원전 하나뿐이 없으면 사실상은 반도체 우리 기술이 없습니다. 생산만 하는 뿐이지. 잘 만드는 기술이 있지 그걸 설계하는 기술을 우리가 못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똑같이 설계를 해주면 우리가 더 잘 만듭니다. 그 기술이. 원전은 우리가 원천 기술, 세계 1등입니다. 그거를 잘못 주인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폐기했어요. 그거 놔뒀으면 떼돈 벌었습니다, 지금. 지금도 신한우를 3, 4호기를 문을 열라니까 이런 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하다가 5년 되면 환경평가를 새로 해야 된대요. 환경평가 새로 하면 2년 걸립니다, 또. 그래서 대통령께서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 긴급조치해서 내일부터 신한우를 바로 공사하도록 해야 되지. 신한우를 잘 돌아가고 그 옆에 원전 잘 돌아가는데 환경평가가 왜 필요하나 이게. 똑같은 원전 만드는데. 그거 이 환경영향평가 그 법 하나 때문에 2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때 우리가 1등 잘 살았잖아요. 2차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3차 산업 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세상, 정보화 세상 되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4차 산업. 4차 산업이 뭐냐? 한마디로 딱 하면은 기계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차가 지 혼자 삘삘 돌아다닙니다. 내가 손가락 밑에 눌리면은 서울 갔다 온다 하면 지 혼자 서울 갔다 옵니다. 우리 손녀 5살짜리 좀 태워 갔다 온다 하면 손녀 딱 타면 지가 가. 이런 게 자율주행. 또 지능이 머리가 달린 로봇. 아니 내가 목마르다 이게 로봇 보고 야 미지근한 물 한 잔 가다 하면 야가 딱 들고 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산업. 그래서 대학을 반드시 살려놔야 되는데 필요한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가르치나도 우리한테 필요도 없이 전부 서울로 다 가는 그런 대학생들이 아니고 공부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길러야 됩니다. 총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민으로서 정주민,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대학생들이 해서 이 지역의 개발을 뭘 하면 되겠느냐, 개발해서 여기 산업을 일으켜야지. 공부해 놓으니까 얻어갈 데도 없어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가 기웃거리고. 그래서 그런 정말 능력이 있는 대학생을 기르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주고 비주고 애 낳으면 키울 수 있는 지원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유럽이 다 그렇게 삽니다. 대학을 70% 80% 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70%가 글을 몰랐기 때문에 한풀입니다. 한풀이. 내 안에 어떻게든지 공부시켜야 된다. 이 한풀이 끝내야 됩니다. 30% 대학 가고 70%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해가 잘 사는 평범한 사람이 행복한 그런 경상북도를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은 뭘 하겠느냐.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 그게 뭐냐? 거기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먹는 데 일자리가 있고요, 노는 데 일자리 있고 즐기는 데 일자리 있습니다. 그게 문화, 예술, 관광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전통문화는 좋습니다. 전통문화 더 개발해야 돼요. 제가 오늘 종정 이하를 만나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이 돈벌이의 보고다. 앞으로 관광자원의 힐링 자원입니다. 사찰이 너무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사찰 많습니다. 돈벌이 창고입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즐기기, 문화, 예술, 관광, 이 인프라를 완전히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경북으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 의료. 우리가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선 데가 서울이 경상북도. 향교는 국립학교고 서울은 사립학교. 지금 서원 9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는데 5개가 우리 경북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 가르치는, 원래 DNA가 공부 잘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 지역이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수도권에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의료는 어떤 의료냐? 포항공대 총장님 아까 오시던데, 포항공대 총장님께서 4차 산업 다음에 바로 5차 산업이 온다. 4차 산업은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는 건데, 5차 산업은 사람을 안 아프게 무궁무진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성경에 900살도록 살도록 했는데 그런 시대가 오도록 만드는 게 5차 산업입니다. 5차 산업을 하려면 의사과학자, 의과대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면 1966년도까지 우리가 인구 1등이었는데 70년부터 정주민이 되었지만, 다시 유목민이 되었지만 다시 정주민 생활로 하고, 우리 지역에 태어난 사람 우리 지역에 살고, 외국에 있는 사람 관광 오면 우리 지역으로 오고, 모든
수도권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더 보태면 세계 민속마을 2개가 등재되었는데 우리나라 딱 2개, 거기에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600년 된 집들이 앞으로 600년, 1000년 가는 집을 지어야 돼요. 전부 난림공사 50년 되면 다 뜯을 집들 만들어 놓으면 인구는 줄어들죠. 우리 후손들한테 짐덩거리 넘겨주는 겁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집들을 만들어야 돼요. 유럽에 가면 500년, 600년 집들이 흔합니다. 다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는 1000년 가는 집들을 우리 경북에 골고루 지어놔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살러 오고 또 우리 후손들이 문화유산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일들을 경상북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제가 가고자 하는 이런 길들을 가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는 대단합니다. 인구는 남한만 따지면은 세계 70억 중에 우리가 5천만이라서 14분의 1입니다. 0.7%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총생산에 따지면은 우리가 약 2조 달러를 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합니다. 인구에 비해서 3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인구 비율에 비해서 한 3배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국민 소득이 같습니다. 중국은 인구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인데 생산은 100분의 13. 그리고 13%. 인구는 20%. 그 인구만큼 못 따라가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겁니다.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인구에 비해서 생산이 많은 겁니다. 인구는 미국이 3억 5천이기 때문에 20분의 1입니다. 5%입니다. 5%인데 생산은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4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25%. 21%, 2%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뭐 25% 주면 5배 잘 사는 겁니다. 5배. 우리는 3배도 미국은 5배 잘 살아요. 우리는 앞으로 제가 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면서도 미국처럼 5배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8기 제가 앞장서고 여기 있는 걸 모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우 어린이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네. 정면 보시고 잠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손가락 하트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이찬호 도지사님 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제가 사드 탄성했더니 김천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사드 밑에 집을 공동으로 샀어요. 근데 우리 요 손녀인데 자가 그때 7달 됐는데 그 사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선일보에 놨습니다. 사드 소녀로 놨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니 출세하려고 손녀 죽도록 하느냐 하는데 잘 컸으니까 사드 걱정하지 마시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경상북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다현 양과 청학동 김봉곤 훈장님께서도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죠?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다현 양은 미스트롯2에서 3위에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홍보대사지만 노래를 하는 것은 허가가 나야 된대요. 그래서 한 소절은 법에 안 걸립니다. 일단 이철우 도지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따, 경북이 최고로구나. 아이고, 우리 홍보대사 다현이 이쁘죠? 김봉건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갔는데 요새는 다현이 아프지라. 맞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사모님은 다시 자리로 모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사님을 도와서 오늘부터 경북 경제를 이끌어 가실 이다리 경제부지사님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까요? 네. 우리 이다리 정책실장, 정무실장도 하셨는데 대구대학 가서 교수님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지역 사정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본인 학력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래서 한 사람이 5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을 경제부지사 좀 부탁을 했더니 내가 가서 되겠느냐, 잘 안 올라가는데 통사정에서 모셔갔으니까 간단히 한 말씀 하세요. 네. 이렇게 박수 쳐주면은 제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철우 도지사님 모시고 저희 260만 도민들께서 정말 피부로 행복하다. 경상북도에 사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되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행정부의사를 맡고 있는 강성조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공의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희망의 지방시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1일 대통령. 김관용 전 경상북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관용 전 도지사님은 구민시장 12년, 경북도지사 12년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민선 8대 도지사로 취임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께 우선 도민의 이름으로 박수와 갈채를 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취임사를 들으니까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했으면 많이 배우고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내공이 남다르구나. 연희 자치단체장은 다르구나. 차별화된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경상북도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과감하게 차고 나왔던 그런 결연한 의지와 진단을 정확하게 하셨고 또 거기는 처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지도자의 모습을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은 옛날의 영화를 또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신 박수 한번 오늘 보니 우리 서영 큰 스님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님 또 향후에서 전부 다 오셨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이렇게 해서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소말 TK 다 모였습니다. 대표들. 그럴진데는 이번에 재선은 단순한 자치단체 장의 선거가 아니라 어쩌면 이 나라를 밑에서부터 지키고 또 현실적으로 다져온 지도자를 뽑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철우 지사님께 좀 힘들지만은 경상북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이 나라의 표준이 돼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큰 일들이 작심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언제든지 끊임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경북과 조국의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전임 지사로서 현 지사와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부족하지만은 함께 그 길을 주섬주섬 주우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또 나라에서 봤을 때도 경상북도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쿠바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 전임이 후임한테 와서 현직한테 작은 일이지만 맡아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자원한 모습이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례가 이철우 지사님의 통큰 그런 친화력과 또 깊은 통찰력으로 구체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지만은 지사의 옆에서 함께 지켜드리고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치 또 재계 또 사회단체 대표 또 종교계 전부 다 오셔서 전부 대표자들이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화합과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흐트러진 민심을 모으고 또 주름진 삶을 좀 다듬고 해서 이철우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해주신 김관용 전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전국 각계각층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민선 8기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우리 경북도청 곳곳에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도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건의사항도 많았고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저는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많아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한 20살 학생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에서 자랐기 때문에 포항이 매우 좋은데요. 그래서 취직까지 포항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포항에서 공부하고 취직까지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배터리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저는 경주에서 작은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경북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거든요. 도지사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김천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왔지만 아직까지도 주말에는 좀 많이 썰렁합니다. 이런 디지털을 접목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보다 젊고 활기찬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지난 코로나19 백신 보급 당시 저희 회사가 한몫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동이 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많은 투자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 도민들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도 부탁드립니다. 과거 구민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많은 리바지를 했는데요. 이제는 4차 혁명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한 발 빠른 투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구미 지역 경제에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 3단 대개조와 신공항 배후 도시를 통해 구미가 글로벌 4차 산업 선진 도시로 성장하고 투자하기 좋은 기회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우리 영주도 안동, 경주 못지않게 전통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부석사, 소수서원, 성비촌, 무선마을 역시 도지사님 최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소문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면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주로 전통문화 체험하러 오세요. 우리 자동차 업계는 2대차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상생년 일자리 프로젝트, 3단 대개조 등 의미 있는 발걸음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과 상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새로운 꿈을 꾸는 저 같은 청년들이 농업 경영자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젊은 에너지와 꿈을 품은 저희가 이곳 대한민국 중심 경북에 뿌리를 뻗어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우리 문경은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넘치는 도시인데요. 자연을 즐기는 에코 관광부터 짜릿한 체험 관광,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오감 만족 관광거리가 넘치는 우리 문경에 고속철도가 하루 빨리 연결되어 관광객이 북적북적 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에 오면 문경세제 있고 약돌돼지 있고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도지사님, 경산에는 여러 개의 대학이 모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경산으로 등교하고 있는데요. 대구가 위치상으로는 경산 바로 옆에 있지만 저희같이 차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하철 노선 연장이 된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부터 편리해진다면 대구 경제권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까요? 도지사님 공항이 우리 군리에 들어오게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루빨리 지어져서 편하게 우리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지사님, 통합 신공항이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의성에 오시게 될 건데 의성을 대표할 관광 자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사로잡을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조금 같이 발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철우 도지사님을 처음 뵌 게 청송군청 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들어오실 때 운동화에 잠바 차림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딴 분들은 다 구두 신고 이래 오시는데 정말 경상북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분이시구나 하여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이철우 도지사님한테 바라는 거는 도비 한 70%로 해서 우리 농민수당 한 100만 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사 할아버지, 저는 영양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양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경북의 미래는 한동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한동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 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시켜주이소. 더불어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인 수산가공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수산가공업 종합단지가 빨리 조성되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기능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부들의 농업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가깝지만 관광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청도의 이 청정한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을 개발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광업도 활성화되었으면 우리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지사님, 전국 민일의 가야금 박물관인 우럭박물관을 도립박물관으로 성격시켜 고령군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며 가야문화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성주의 참외 농부들이 정성 들여 키운 이 참외가 제대로 대접받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에 젊은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칠곡이 차세대 기술과 농업이 만나 새로운 농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도약할 수 있도록 마음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화이팅, 치고 화이팅! 연장 전만 해도 이제 예전에 제 또래보다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좀 소멸위기의 도시였는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고 있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좀 더 이제 많은 젊은이가 예천에 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좀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돌봄체계나 이제 의료시설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마음 놓고 이제 유고할 수 있도록 예천에 그런 곳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봉화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백두대간인데요. 이 백두대간의 청정 자연을 살린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봉화로 놀러 오세요.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울진의 관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북경찰 독도 김기자가 빈틈없이 수하고 있습니다. 경북 네, 이철우 도지사께서 민선 7기 취임하실 때부터 도내 곳곳을 샅샅이 다니시겠노라 다짐하면서 신었던 운동화 끈이 오늘까지도 꽉 쬐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화를 신고 오셨는데요. 지사님 좀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립교향악단의 무대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 도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 이래 경북의 혼을 담은 연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수준 높은 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중 4악장과 이지수 아리랑 랩소디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에 이어서는 계속해서 국내 성악가들과 도청 프라이드 합창단의 공연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백진현 지휘자님과 도립교향악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백진현 지휘자님과 도립교향악단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호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겁니다. 그럼 무대에서는 동시에 끈을 당겨주시고 새로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사람이 모이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 힘써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